5입니다. 5가 선택했습니다. 자. 김영희 씨하고 이명철 씨가. 기억력, 예, 괜찮았어요, 네. 자, 근데 사실은 저도 노른자를 먹지 말아라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건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건가요? 정도. 네. 자,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예, 계란, 노른자나 흰자에는 그 특수한 단백질 중에 하나인 그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오브 알부민하고 오브 무코이드라는 단백질 구조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노른자보다는 흰자에 더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조리를 보통 저희들이 하게 되면 삶아 먹든지 뭐 프라이드를 해 먹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익히게 되는데 이때 그 오브 알부민이나 오브 무코이드라는 단백질은 그 열에 되게 상당히 강해가지고 구조가 바뀌질 않습니다. 다른 단백질들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형태로 먹이시더라도 흰자에 그게 더 많이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그 흰자를 먹이시되면 아토피를 갖다 더 유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잘 알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자녀의 성격 유형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요. 부모의 양육 태도를 제시하는 코너입니다. 대박이야! IQ! 칠세 아이들이 5명씩 팀을 나눠 단체 게임을 하고 있다. 일정한 간격을 둔 화분에 꽃을 심고 반환점을 돌아서 먼저 들어오면 이기는 게임인데 게임에 진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졌다는 판정을 내리자 아이는 자신의 패배를 쉽게 인정했다. 이 아이는 객관적 사실이 중요한 이성적인 성격의 아이라 패배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파이팅까지 외치는 모습을 보였다. 이번엔 감정형 성격의 아이. 역시 이 아이에게도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게임에 졌다는 판정을 내렸는데 아이의 반응은 이전 아이와 뚜렷하게 달랐다.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졌다는 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. 이 게임을 스피릿팀이 이겼어요. 스피릿 게임 만세! 그리고 최종 판정이 내려지자 진 팀에 속한 또 다른 감정형 여자아이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. 왜 울어? 쟤네들밖에 안 울었어요. 왜 울어? 져서요. 팀이 졌다고 울어? 자신이 속한 팀이 졌다는 속상함 때문이었다. 이어진 단체 게임에서도 같은 팀이 지고 말았는데 진 팀에 속한 이성적인 성격의 아이들과는 달리 감정형인 두 아이는 특히 실망을 많이 했으며 끝내 눈물까지 흘렸다. 벌써 게임을 이렇게 감정형의 아이들은 스스로는 물론 주변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에 큰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는데 왜 울어? 감정형 성격을 지닌 아이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것인데 7세된 현준이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배달이요! 네, 들어오세요. 아이는 놀이할 때도 언제나 엄마가 늘 곁에 있어주길 원한다. 이런 요구는 엄마가 아무리 바빠도 예외가 없다. 저 엄마가 와. 응? 엄마가 와. 지금 씻을 거야? 치카치카 할 거야? 응. 심지어 씻을 때나 볼일을 볼 때도 엄마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양치질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원하기 때문에 엄마도 아이 뜻을 따라주는 편이다. 치카치카 해요. 누구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마음을 놓는 현준이. 잠시 엄마가 자리를 들 때면 7개월 된 동생이라도 문 앞에 앉혀놓고 쳐다봐야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찾는 아이인데 귀찮은 면이 있긴 한데 저는 그게 이 또래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. 제 나이 또래는 원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또 다른 감정형 아이 주은이. 관계를 좋아하는 현준이와는 달리 주은이의 특성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데 있다. 또 잘 되지? 유난히 웃음이 많은 아이. 하지만 웃음만큼이나 눈물도 많다. 너무 많이 했나 봐. 서준, 그렇게 종이 다 찢으면 어떡해. 정리하고 해야지. 썼던 거 했어. 어? 썼던 거. 아니, 수첩 그렇게 찢으면 어떡하라고. 어떻게 할 건데, 너? 엄마가 조금만 언성을 높여도 아이는 이내 표정이 굳어지고 결국 자리를 피해
이리저리 돌아다니는가 싶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. 속 시원히 소리내서 엉엉 우는 것도 아니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데, 그러다 보니 엄마는 아이가 자기 표현을 해야 할 때 너무 감정만 앞세우며 울음으로 대신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된다고 한다. 엄마 입장으로서는 나가서 또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자기가 안 맞으면 이렇게 울고,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는 다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제가 걱정이에요. 많이 우니까 친구들하고도 놀다가 그러기도 하고, 저랑 얘기하다가도 자기 제 조금만, 아까 좀 조금만 혼내도 그냥 울고, 그러니까 좀 그게 저한테 좀 많이 걱정이 돼요. 제작진은 한 가지 상황을 연출했다. 다리와 목이 빠지는 인형을 주고 각각의 성격을 지닌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, 먼저 이성적인 이 아이는 이것도예요? 응? 아니, 그거 이상하네. 야, 어떻게 된 거야? 몰라요. 빠졌어요, 자기 혼자. 뭘 자기 혼자 빠져. 아까도 괜찮았는데. 아이는 자기 혼자 빠졌다고 말한 후 대안까지 제시했다. 방법이 있는데. 어떻게? 이거를 붙이면 되잖아요, 다시. 줄로. 아, 붙이라고? 알았어, 한번 붙여. 접착제로 빠진 부분을 붙이면 된다고 말했다. 그리고 이번엔 공룡 인형의 목이 빠지자 당신은 이상하게. 혹시 이 친구들 세게 놀게 하는 거예요? 어? 혹시 세게 놀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세게 놀고 갔다고, 친구들이? 네. 야, 역시 이성적인 또 다른 남자아이. 끊어진다. 신기하네. 왜 그래? 너가 세게 잡아당겼어? 아니요? 세게 안 잡아당기셨어요? 뭐지? 어떡해. 네가 그런 거야? 아니야, 저거 안 그랬어요. 그렇다면 감정형 성격의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? 여기서 오늘의 문제. 그렇다면 과연 감정형인 이 아이는 고장난 장난감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? 1번 눈치를 보며 선생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한다. 2번 아무 말도 못하고 울다가 엄마를 찾는다. 3번 괜찮냐고 물으며 실제 아픈 것처럼 인형을 보살펴준다. 이 감성적인 아이와 이 이성적인 아이가 감정적인 아이와 너무 다르죠.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사실 어른도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